데이 추수감사절이 있었죠. 그래서 시장이 온전히 다 열린 건 아닙니다만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다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테슬라가 한 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퍼스트 솔라가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IT 종목군들도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 테슬라는 다시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전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테슬라 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이제는 고점을 한번 잡고, 여러분들이 흐름 타는 걸 한번 잘 따라가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고점을 한번 잡았죠. 고점을 잡고 따라가는 거야. 저점이 한번 밀렸다가 이걸 산다 만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따라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다가 여기서 꺾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점 잡았던 부분은 표시가 가능하죠. 표시가 가능한데 봅시다. 사각형으로 해볼까요? 사각형으로 여기에서 저항을 한번 받아주시고, 그렇죠? 숫자는 없애고 색상은 저는 사실은 오렌지 좋아요. 오렌지 좋아요. 오렌지 색깔. 귤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오렌지색 좋아하더라. 어쨌든 여기 고점을 한번 잡아줬고, 앞에 저점 잡았던 부분이 여기 저점을 한번 잡아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똑똑똑 밀다가 지금 바로 반등이죠. 바로 반등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돌파를 하면 뭐가 되냐 하면, 자, 고점 부분은 일치가 되고 저점 부분은 올라가는 패턴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잠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흐름을 잡는지 안 잡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유적지 보러 가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유적지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주를 좋아하긴 합니다. 경주를 좋아하는데, 가문사지라는 데가 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문사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문사지를 딱 보면, 왜 전경을 보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전경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걸 왜 보여주느냐, 아는 만큼 보여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주의 가문사지를 딱 보면, 가문사지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야, 여기가 가문사지다 이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죠. 가문사지 바로 옆에 뭐가 있냐 하면 대왕암이 있잖아요. 여기 옆에 대왕암이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갑자기 역사 공부를, 옛날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옛날에는 여기 앞쪽이 있잖아요. 여기 앞쪽이 다 바다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고, 이쪽이 대왕암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사지가 감사하다는 뜻이잖아요. 은혜에 감사해서 만든 절. 누구? 자기 아버지. 그렇죠? 자기 아버지의 감사함을 담았는 문무왕의 감사죠. 맞나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담아서 이제 만든 절인데, 여기 가보면은 희한하게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열려있는 쪽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쪽이 뭐냐 하면은,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이제 동해의 용이 돼서 나라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왕암을 여기 이제 바다에다가 짓게 했잖아요. 아마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다니까 용이 거기서 지키시다가 용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절 안에서 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절이 가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보면은,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여러분들의 와이프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여자친구, 여러분들의 남자친구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알아요. 세상은. 얘기 많이 하시고. 제가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요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요 얘기로 이제 바뀌었는데 사실 이제 시장 안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패턴이 있습니다. 보통은 뭐 100% 확률은 아닙니다만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은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 직각삼각형 패턴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요렇게 움직이면 긴장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나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요렇게 움직임을 보여주면 얘가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될 수 있다? 막 미친 듯이 그냥 뻗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됩니까? 요거 돼요. 요거 되시는 분들 표시 한번 해주시고 요거 되시는 분들 표시 한번 해주시고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이제 뭔가 요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익혀가지고 보다 보면 저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원자력에 관련돼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원자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막 이렇게 해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원자력을 봐야 된다. 뭐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기 쓸 때가 너무 많다. AI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은 하다못해서 담배를 피울 때도 옛날엔 불만 붙이는 담배를 폈지만 요즘 전자담배를 피고 자동차도 예전에 휘발유만 넣었지만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전기를 사용하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그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문을 받을 때는 사람이 주문을 받았는데 요즘은 키오스키가 주문을 받는데 키오스키는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 AI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센터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전기의 사용량 자체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다. 근데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석탄 화력 발전이 뭔가를 바뀌어야 된다. 물론 이제 LNG 같은 경우도 한 23% 차지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석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가 적게 발생을 하는 거지 이산화탄소는 발생을 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발생 안 되는 전기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수력 발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비가 안 온다. 전 세계 발전량의 한 1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거 발전 못 한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그랬더니 효율이 너무 낮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있든지 하는 데에서는 이걸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만들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폐기물 자체의 대응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가정 단위의 전기로는 합당하지만 쓸 수가 있지만 국가 단위의 전력을 만드는 데는 좀 합당하지 않다. 그럼 풍력 발전은 어떠냐? 그래서 전부 다 풍력 발전을 하려고 그랬고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전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에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바람이 부는 게 좀 바뀌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바람 부는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람 부는 부분이 여기 이제 요 파란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부분은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 부는 세기 자체가 줄어드는 곳이고 여기는 녹색 부분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바람 부는 세기가 높아지는 곳인데 지금 보면은 바람이 안 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멕시코만 부분 그렇죠? 지금 미국은 풍력을 지금 여기다 칠 거잖아요. 멕시코만 부분이 바람이 안 분다. 북해 부분도 바람이 안 분다. 그렇죠? 우리나라 서해 부분도 바람이 점점 줄어든다. 심지어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의 서쪽, 북쪽, 요 지역이 중국의 이제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기도 거의 바람이 안 불고 있다. 따라서 풍력 발전도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아까 수력하고 비슷하게 수력은 비가 있어야 되고 풍력은 바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원자력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그때 BHI 얘기를 했던 이유가 왜 대표님 왜 이게 두산중공업이 1등 아닌가요? 둔산 아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 아닌가요?
왜 대표님은 갑자기 BHI를 하셨나요? 두산을 싫어해서 그런가요? 제가 두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거 잘 봐요. 이런 아이디어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이제 수익으로 연결할 때는 그때 여러분들의 이 고집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고집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사실 회사로 따져보면 두산에너비티가 짱이에요. 왜냐하면 LNG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LNG 발전 터빈 할 때 가스 터빈.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합니까? 두산에너비티가 해요. 원자력에서 1등. 누굽니까? 두산에너비티가 해요. SMR 관련해가지고 미국 기업하고 같이 합작해서 조인해서 뭔가 개발하고 있는 데는 어디다? 두산에너비티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하면 그냥 두산에너비티가 사실은 답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딱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고 있었다고. 우리가 차트를 길게 보고 있다 보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멈춰서 이렇게 빠졌죠. 빠져가지고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하나 꺼본 거죠. 이렇게 줄을 하나 꺼봤어요. 줄 하나 꺼봤어. 그러고 난 다음 밑으로 밀려서 저점이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하고 고점 부분 한번 표시하고 저점 표시하고 고점 표시를 딱 하고 딱 봤더니 뭐가 나오나요? 저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었죠. 보입니까? 고점은 1차고 저점이 이렇게 되는 게 아까 뭐라고 했나요? 우리 기억나시죠? 일반적으로 주가 급등하는 패턴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주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는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거야. 그래서 얘가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돌아서면은 공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고, 그 아래쪽 부분의 흐름을 잡는 부분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렇게 꺼진 거죠.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봅니다. 땡땡땡땡 가보니까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췄고, 이러다가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뭐 했냐면, 여기서 지금 딱 보니까 뭐 했어요? 이중바닥 쳤죠. 이중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 이게 보인다고. 수익도 보이는 만큼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하시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도주를 잘 따라다니는가. 주도주를 미리 선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중이 뭐죠? 이것도 알죠. 이중 치면 일단 한 파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공략을 일단 시작을 일단 했는 거죠. 이때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공략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다 팔았어요. 지금 다 팔았는데 다시 살려고 또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뭐죠? 여기에 상승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보입니까? 자, 이런 거 보여야 돼요. 지금 안 보이더라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여기 안에서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자세히 봐야 이뻐요. 느낌 오신 분들 표시 한번 올려주시고, 자세히 봐야 이쁩니다. 자, 누구누구 따라오실 수 있나? 자,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 자, 우리 쌍둥이 토끼님 좋아요. 우리 안젤라님 따라오고 계시고, 그 다음 제니스카이님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리님, 그 다음에 동방불패님, 그리고 리치언니님, 그리고 써니가지아님. 우리 회원분들은 지금 거의 청해님 좋아요. 청해님 좋고요. 도도한테 행복님. 이게 나는 이런 거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행복한 JR님도 좋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녹은 거야. 아마 이제는 코인으로도 돈 벌고 미국 시장에서 돈 벌고 계속 돈 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으로 성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이미 잘 해나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런 표시를 해달라고 할 때 지금 어차피 필명도 안 보이잖아요. 저한테만 보여요. 필명이. 저만 볼 수 있어. 그러면은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지. 돈 좀 벌어봐요. 언제까지 힘들어. 언제까지 주식 사면 물리는데 계속 같은 방법을 계속 조금 그렇죠. 딴 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응? 제이지님 우리 딴 거 하나 더 볼까? 청해님 딴 거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 엔터주 말고 게임주 얘기를 아까 잠시 해드렸어요. 우리 원래 게임주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그 시기를 보면 최근에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P2E입니다. P2E. 요 개념이 들어오면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P2E를 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요 게임 때문에, 요 게임인데, 요 게임하고 암호화폐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놀면서, 오락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런 개념이 게임에 들어왔고, 그래서 대부분 게임사들은 뭘 했냐 하면 암호화폐하고 연결하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 NFT로 이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시기거든요. 요때 같이 게임주들이 다 미친 듯이 오르다가 엑시 인피니티 주가가 이게 그 암호화폐 가격이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다 박살이 난 거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게임주가 오르기 위해서 첫 번째 모멘텀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은 뭐다? 모멘텀이 되어 줘야 되는 것은 암호화폐가 다시 올라야 된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이 바뀌었죠. 미국에 트럼프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하면 미국을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기본적으로 40% 정도 급등합니다. 1억 넣었으면 1억 4천 되는 거죠. 2억 넣었으면 8천만 정도 벌 정도로 이 암호화폐가 엄청 많이 올랐고, 지금도 암호화폐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이더리움이 뜨고 있고, 그렇죠. 비트코인이 좀 쉬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이쪽이 또 뜨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은 예전의 기대감 자체를 충분히 다시 게임주들이 가질 수가 있겠네. 두 번째,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던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1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힘을 못 썼다고. 힘을 못 썼던 가장 주된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에 이제 게임 시장을 양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거의 30%씩 양분을, 35%, 30% 막 이렇게 양분하는 시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사실은 15%가 안 돼요. 13% 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작은 시장입니다. 인구수로 보면 작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중국 비중으로 보면 작은 시장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여기 차트를 요 바로 다음 걸 보면은, 왜 원자력으로 고장 넘어가나? 여기 보면은 중국 시장에서 2016년도에 우리가 뭐가 있었냐 하면 사드가 있었거든요. 사드가 있으면서 중국이 한국의 게임 자체를 허가를 안 해줬어요. 이전에는 어땠나? 이전에 17개씩 허가해주고 9개씩 허가를 해주다가 갑자기 2016년 들어서 지금 허가를 한 개도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다가 해줘봤자 1개, 2개 해주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시금 이게 17개, 최소한 9개 이상, 17개가 승인을 해줘야 중국 시장에서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걸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중국에서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중국에서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매출의 40%, 30%가 박살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오르지 못했던 가장 주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요즘은 중국이 우리 비자도 예전처럼 다시금 면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뭐도 해주고 있어요? 판호도 다시금 열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두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 판호를 개방을 해주면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실적이, 게임 시장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다시금 진출해서 플러스 알파의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암호화폐가 오름으로 해서 P2E가 다시금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라고 있거든요. 북미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아메리카 지역을 보통 이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요번에 리니지 W인가요? 그거 출시를 할 때 NFP를 넣어서 출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플레이 투 언이 지금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암호화폐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 요거하고 간섭이 있었던 종목이 세 종목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위메이드는 아까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NC소프트는 여러분들 메타 아시죠? 메타에서 요즘 블록체인 생태계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위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어냈어요. 그 코인에 투자했던 게 NC소프트고 그 코인에 엄청 많이 갔습니다. 한 2,6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 또 뭐도 그거 외에도 있는 게 있죠. 뭐더라? 그거 외에도 우리 여러분들 보면 솔트룩스라든지 지금 대부분 회사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걸 기반으로 검색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NC소프트도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게임 내에서 사람하고 NPC가 대화를 하는 거죠. 사람하고 NPC가 대화를 하는데 정말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얘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몇 가지를 일단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따로 안 내놨나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대화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될 거예요. AI NPC 대화 AI NPC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얘하고 이제 대화가 된다는 거죠. 대화가 이거 보면 생성형 AI로 지금 게임 안에서 지금 대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제 요 여자 캐릭한테 사람이 잘 지내지? 라고 하니까 잘 지낸다. 어디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다. 라고 하니까 얘가 여기 바텐 있죠. 옆에 게임 안에 있는 바텐한테 축하해야지. 라고 했더니 여기 AI 바텐이 맥주를 넣어주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게임하고는 다른 부분이 AI 기술이 게임 안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게 NC소프트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드 앤 소울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게임도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NC도 괜찮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가상화폐 그 거래소라든지 하는 부분에 또 투자도 많이 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 종목 정도를 놓고 일단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딱 그러면은 그거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거는 매매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자,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와 똑같아. 이거 올라갔어요. 그렇죠? 한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뭘 했냐 하면 요 톡이 이렇게 빠졌단 말이죠. 고점을 어디서 잡았어요? 여기서 고점을 잡았어요. 바로 전에 저점, 여기서 저점을 잡았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전 저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빠졌어요. 여기가 저점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올라간다. 그렇죠? 올라가는데 아까 고점에다가 줄을 하나 꺼 봅시다. 이렇게 줄을 탁 하나 꺼 봤어요. 툭 꺼봤는데 여기 지금 거기까지 딱 갔죠. 거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밀리죠. 그러면 뭐다? 고점은 이제 일치를 하고 있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는 거하고 또 똑같은 게 나오는 거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앞에 얘기했던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를 뽑고, 그렇죠? 거기에서 종목군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중심이 잘 안 맞는 거야. 기술 분석만 하시는 사람은 기술 분석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술 분석을 할 때 이 종목의 그 특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좀 어그러지는 거죠. 자, 그런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우리 아까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고점 부분을 일치를 하는, 자꾸 보여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종목은 어떻게 된다? 이걸 이제 시장에서는 상승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여기에 나오면은 보통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슈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모멘텀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뭔가요? 이게? 주가가 고점은 일치를 시키고 저점은 뭐 하고 있는 중에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 수 있지. 하고 난 다음에 어디 여기 돌파 못하면 추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볼 수 있단 말이지. 그쵸?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돌파해서 가죠. 패턴을 완성하고 가는 중이죠.
느낌이 왔나요? 이게 느낌이 와야 돼. 자, 저 회원 아니신 분들 한번 올려볼까? 느낌이 왔는지 느낌이 안 왔는지 느낌이 와야 돼. 이게 우리 그렇죠. 부영님은 당연히 느낌이 올 거고 알고 있는 거니까. 비추님 좋아요. 비추님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행복한 JR님 좋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니스카이님은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익히고 하는 방법 자체를 이렇게 해서 종목을 뽑고 뽑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무조건 좋다라는 얘기만 생각을 해서 샀다면 아까 봤을 때 BHI를 사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BHI를 사지 않고 뭘 샀을까? 두산중공업을 사서 굉장히 힘들고 있겠죠. 그리고 BHI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은 다 팔았다 그랬죠? BHI가 거의 100% 가까이 수익 냈어요. 그렇죠? 이때는 46% 정도 수익을 내고 말았는데 이때 보니까 117.83%까지 올라있죠, 수익률? 회원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117.83%까지 수익을 두 번에 걸쳐서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10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10월달이 가장 핫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종목들이 48%, 46% 이랬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전선주 관련돼 가지고 송배전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그렇죠?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들 종목으로 수익을 열심히 이렇게 내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중간에 바이오도 하나 들어가 있긴 하다, 그렇죠? 30%짜리. 이걸로 수익을 막 내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로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가, 여기 10월 달 수익 냈던 부분인데, 이게 11월 달로 싹 들어오니까, 뭘로 바뀌어요? 11월로 바뀌니까, BHI만 있어. 나머지는 팔아먹어야지. 그쵸? HD 마린 솔루션 있고, 갑자기 성강밴드가 뒤에서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루닛하고 성강밴드가 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번에 딱 어제 기준으로 봤더니 종목이 갑자기 확 바뀌었죠. 이스트소프트 51%, YG엔터 30%, 더존비전 22%, 코난 21%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서 뒤에 뭐가 들어와 있냐 하면 네이버하고 위메이드가 여기 딱 들어와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 팔아먹고 뒤에 있는 거 수익 올리고 앞에 있는 거 팔아먹고 수익 올리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납니다.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뭐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생각을 비워야 돼. 그냥 시장이 주는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오셔가지고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트레이더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주가가 밀리면은 물타기를 하죠. 우리는 주가가 밀리면 물량을 줄여요. 그래서 반등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팔았던 물량을 어차피 타이밍이 나와야지 반등이 성공을 하는 거니까 위에서 팔고 팔았던 물량을 한 방에 다 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단가가 확 낮아지죠. 근데 딴 사람들은 그렇게 왜 안 해요? 타점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타점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타점 잡는 방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11월 달 월간 베스트 겸 11월 달, 이 두 가지 지금은 하고 있는데 11월 달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달이긴 하죠. 11월 달은 정말 감사한 달인데 파트너 중에서 보니까 이달의 베스트 파트너에 저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덕분에 와운의 11월 베스트 파트너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 리얼 후기 여러분들하고 나름 그래도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11월 달에 또 가장 좋은 후기를 받은 파트너 11월 최다 후기 파트너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올리건 스피커를 올리든 간에 계속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은 그냥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TV에서 제가 지금 1개월 정상가가 77만 원 정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TV에서 경품을 받았다. 경품을 받아도 세금은 내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입비의 세금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선물이다. 네, 선물입니다. 그냥 받아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그 모양이 나올 수 있어. 테슬라가 그 모양이 지금 나올 수 있어. 테슬라는 이전에 그 모양이 한 번 더 나왔거든요. 테슬라는 지금 보면 이거 잘 봐요. 테슬라가 이렇게 딱 반등을 했을 때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전 고점은 이렇게 거의 일치가 됐죠. 이것도 똑같아. 그러다 저점이 어떻게 됐는지를 봤더니 이제 저점을 이제 볼 줄 아니까 그냥 선으로 끌게요. 자, 이렇게 딱 됐단 말이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끄었던 구분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주식뿐만 아니고 미국 주식도 된다는 얘기가 어차피 다 똑같아요. 사람들의 심리가.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나머지는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는 지금 큰 그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큰 그림에서 위에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빠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이거 해봐도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번 슈팅했습니다. 그렇죠? 슈팅을 했는데 여기도 늦지 않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늦지 않다고. 그렇죠? 슈팅을. 이때가 11월 5일 화요일인데 이때라도 살 수 있었다는 거지. 그렇죠? 실질적으로 테슬라는 저는 좀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도 생각은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얘가 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1억 가지고 20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가 이전에 애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애플하고 조금 다른 건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한번 그 모양을 보이고 지금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요. 삼산이 뜰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상승 직각삼각형이 뜰지 지금부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면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잘 체크하세요.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한번 표시 올려주시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뭐 미국 내 종목들 이런 식으로 일단 움직임 줬는데 엔비디아도 좀 많이 오르긴 했더라. 그렇죠? 엔비디아도 좀 많이 오르긴 했던데 엔비디아는 아니야. 엔비디아는 잘해봤자 박스 아니면 지금 조금 애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이 이렇게 돼 있고 저점이 여기 있다가 지금 낮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 정도 가면 잘 가는 거고 직사각형 가지 못하고 요번에 잘못해서 꺾이면은 얘는 뭐가 되죠?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오르고 여기서 빠져버리면 삼산 뜹니다. 그래서 얘는 가실 때 얘는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 무조건 물량 줄여야 되는 형태다. 느낌이 오죠. 자꾸 배워야 돼. 그리고 자꾸 눈을 틔우세요. 눈만 틔우면 돼요. 언어는 귀만 틔우면 되고 언어는 귀만 틔우면 되고 주식은 눈만 틔우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하락을 했고요. 금은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를 자꾸 봐야 돼요. 달러 인덱스를. 금이 오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도 오른다는 얘기 자체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달러가 오르는 부분보다는 지금 다른 유럽의 통화라든지 엔화가 지금 엔화 강세로 가는데 달러는 그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얘기가 되고 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 경제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또 우리나라 경제도 내년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도 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관세를 때리면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의 70% GDP에서 수출이 기여하는 기여율 자체가 거의 8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정말 중요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2024년 이전까지는 중국이 1등이었는데 2024년도 들어오면서 이제 미국이 1등입니다. 2등이 중국인데 지금 보면은 중국 쪽에 수출하기도 조금 힘들어지고 미국 쪽으로는 관세 때린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수출이 단데 그럼 나라 경제가 좀 힘들어지고
나라 경제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팔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게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하면은 보통 많이 하는 게 뭘 하냐 하면은 중국이 관세를 가장 많이 맞겠죠. 중국은 지금 아마 시장 안에서는 내년에 이제 위엔화가 이제 약세로 간다. 이불로 약세로 만들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야지만 중국이 미국이 관세를 올리더라도 물건을 팔 수가 있다. 그렇죠? 약세로 가면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 이익 나는 만큼을 관세로 때린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나라 통화는 보통은 지금 위엔화를 이제 추정해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럼 위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원화도 약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원화가 약세로 가면은 지금보다 환율이 위로 더 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그러면 그 한 나라의 통화가 약세로 간다는 게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이거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이제 리만 때도 그랬고 예전에 IMF 때도 그랬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더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약세로 금리 인하 때문에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생겼으니까. 거기다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해결된 게 한 개도 없는데 여기에 금리를 낮추면은 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대출이 증가하면은 이건 이제 감당하기 어렵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일단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에서 80년도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자꾸 걱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50bp 정도 금리를 낮춰놓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금리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관세를 때려서 만약에 물가를 자극시키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못 낮추죠. 그건 금리를 올려야 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되는 형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걸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달러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빠지고 금도 빠지고 이게 불확실성이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정책을 펴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일본이 금리 상승에 대해서 한 번씩 코멘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켈에 대한 부담감까지도 지금 같이 버무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래도 내년이 올해 시장보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지는 아니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제 유튜브 통해 가지고 한번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 유튜브 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공개 방송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유튜브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개 방송에 같이 참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우리가 유튜브에서 이벤트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벤트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벤트를 이번에도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몇 마리를 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우리 공개 방송 했을 때 제가 치킨하고 이렇게 치킨도 쏘고 뭐 해서 꽤 많이 쐈어요. 꽤 많이 쐈는데 이번에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남겨드릴게요. 남겨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알람을 하세요. 좋아요는 그냥 해주실 거니까 그렇죠? 구독하고 알람 해주시고 알람을 해놔야지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불시에 닭이 되었던 케이크 되었던 커피가 되었던 오신 분들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런 이벤트도 한번 하려고 하니까 오늘 해놓으세요. 오늘.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이 왜 빠진지 알겠죠? 이건 아마 내년 1월 20일 이전에는 계속 애매할 것 같아요. 외국인 수급은. 좀 애매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 2차 전지는 일단 보고는 계세요. 2차 전지 계속 불안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 2차전지 하면 앞에 붙어 있는 요 단어가 무슨 단어가 붙어 있냐면 전기차라고 붙어 있잖아요. 전기차라고 붙어 있는데 2차전지가 전기차에만 들어가냐고. 아니죠.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2차전지는 이제 로봇 배터리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청소기, 뭐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기기들에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자동차를 넘어서는 2차전지의 어떤 수요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자동차가 이제 대형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자동차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꼭 예전에 우리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그 LCD 이거 막 팔고 이럴 때 TV 시장이 좀 포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소형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때 소형 OLED라든지 하는 부분을 팔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작은 쪽에 어떤 반란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기 전망 하향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제 대손이 증가하고 대손이 증가하면 그건 손실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 지금 보면은 체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조선주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를 안 하고 예전에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든지 작은 종목, 밑에 있는 종목을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였죠.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하는 종목들 중에서 네이버, 대한항공, 카카오 요까지는 여러분들 보셔도 좋고요. 여기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공격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코스닥 같은 경우에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터주들 아이디어는 2번에 걸쳐서 진짜 빡빡하게 드렸어요. 그렇죠? 빡빡하게 드렸는데 내용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일단 있긴 했었죠. 그렇죠? 잠깐만요. 반도체 전략 말고 게임 말고 엔터주는 요거였죠.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서 원래 그 지금 말고 예전에 제가 얘기해 드릴 때만 하더라도 엔터주가 안 움직였어요. 엔터주가 바닥에서 전부 다 끼적끼적 막 돌고 막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엔터주 다 돌았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여드리면 엔터주들이 전부 다 반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드린 게 지금이 12월 2일인데 12월 2일인데 12월 2일인데 엔터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제가 9월달부터 얘기를 막 계속 해드렸네. 9월달부터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걸 일단은 좀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딱 보니까 뭐라고 적었나 9월 27일 날 엔터주, JYP 엔터, YG 엔터 증권사 의견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관련 ETF 엔터주가 지금 475,050 미디어 컨텐츠 ETF 28810 추세 전환 전이나 관심 가지라고 언제 9월 달부터 일단 보시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드린 게 요거 보내드렸어요. 10월 8일 날 여러분들한테 지금 2달 전이죠 거의. 엔터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10월 8일에 뭘 보내드렸냐면 엔터주들 타이밍이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방향 전환 중이다. 봐야 된다. 라고 일단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는 거는 DOU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거는 10월 28일에 DOU가 급등하기 전에 보내드렸던 건데 10월 28일에 DOU 추세 전환 했다. 관심 종목으로 자꾸 타이밍 노린다. 이제부터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DOU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인 텐센트하고 뭐 연관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런칭 서비스가 뭐 생기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일단 했어요. 그러면서 엔터주들 공략을 시작을 했고 11월 5일 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걸 보내드렸죠. 11월 5일 날 이거 보면은 엔터주 공략은 HTS가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거 참고하라고 11월 5일 날
또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를 보려고 그러면 지금이 12월 2일이니까 이때부터 보시기 시작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요 11월 5일날 올려드렸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요 엔터테인먼트. 이거는 이런 거예요. 올림픽을 하니까, 파리 올림픽 했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공연을 해봤자 안 돼요. 그러니까 공연 수를 전부 다 감소시킵니다. 올림픽한테 밀려서 당연히 올해는 실적이 당연히 안 좋을 거다. 근데 2025년도에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을 한다. 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 BTS 완전체 컴백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고, 공연 감소가 있었는데 2025년, 2026년 완전체 공식 컴백 슈퍼팬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은 SM은 아니고 요거 다 있는 회사, 뭐 지금 JYP 엔터라든지 YG 엔터라든지 아니면은 하이브는 좀 약하죠. DOU라든지 하는 종목을 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요. 10월 30일 날 제가 강의가 있었죠. 제가 강의 갔을 때 얘기했던 게 로제 아파트 이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뿐이지만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먹는 겁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제 아파트가 지금 돼 있는 기획사가 원래는 YG 엔터테인먼트의 100% 자회사였는데 지금은 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20%까지 지금 줄긴 했는데 아파트가 돈을 벌면은 당연히 YG한테도 뭐 긍정적인 시그널 자체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일단 언급을 해 드렸죠. 이게 뭐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기분 좋죠. 아파트 때문에. 뿐이고는 우리가 그냥 듣는 노래. 그래서 아파트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2024 마마에 또 도쿄였나요? 거기에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참석을 해서 괜찮았죠? 브루노하고도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그 부분의 영상들도 글로벌 부분에 요번에 수상을 했죠. 그렇죠? 저희도 좋죠. 수상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이디어를 계속 드릴 테니까 지금에는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은 것도 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잘 만들어가 봅시다.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장이 다 빠져버리면 진짜 답 안 나와요. 시장이 그냥 다 빠져버리면 그냥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든 시장 안에서 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틈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틈으로 그렇죠?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어찌되었던 우리 시장을 보면 내가 좀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픈데 지금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제가 시장이 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원래는 이러면 여기서 이제 박스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시장은 박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여기 하락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은 일단 했는데 이전에 여기서 반등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사실은 치고 올라간다 아닌다를 지금은 알 수는 없다. 단지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빠질 때는 일반적으로 피보나치상으로 50% 위에서 반등을 하는 경우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트레이딩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61.8%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거는 이번에는 욕심내지 말고 반등을 일단 이전 고점까지만이라도 반등을 좀 하자. 이전 고점까지만 반등을 해도 상승 직각삼각형을 한번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 관망이 맞아요. 그냥 일반적인 실력으로 중급 투자자 정도라면 시장은 사실은 관망이 맞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좀 성공을 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린 대로 우리 파워 트레이딩 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에서 파워 있는 종목을 찾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차트만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니고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시장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시장의 여러 가지 보는 눈과 실적을 보는 눈과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는 눈까지 다 가지고 있을 때가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도 파워적으로 나고, 그죠? 툭 서면 탁 이렇게 오르는 그런 부분도 일단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가 익히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혼자 하고 있으면 시장이 일봉상으로 상방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래,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시장이 지금 보면은 2445포인트 정도로 보이는데요. 2445포인트를 깨지면 일단 2390까지 한번 치고 갑니다. 치고 가니까 일단은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지금 기대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은 기대할 거 없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소보다 조금 더 안 좋은데, 흐름이 사실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에 추세가 하나가 있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이거는 기술적 반등을 하는 게 패턴으로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래 반등 포인트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빠지면은 이렇게 튀어야 돼요. 빠지면 어떻게 튀어야 돼? 반등 포인트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야 돼. 근데 지금은 빠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빠지고 이렇게 반등하는 게 좋을까요? 빠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반등하는 게 좋지 옆으로 가는 건 좋은 건 아니야. 그래, 지금은 좋은 건 아닙니다. 빨리 시장은 뭐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부분에서 뭔가를 해보려 그러면 요거 돌파라도 사실은 해줘야 돼요. 포인트 잡아 드릴게요. 원래 포인트는 여기였는데 한 700포인트 넘어야 돼요. 700포인트를 넘어야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올 수 있어. 700포인트가 안 넘어서면 아예 뭐 공격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안에서는 그럼 뭘 노려야 되느냐? 시장은 죽어가고 있지만 살아나 있는 종목은 누가 있느냐? 이런 거. 로봇을 하려고 그래도 뭘 해야 돼? 신성 델타 테크 이런 로봇을 해야 되지. 어쨌든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니까 새로 찾아봐야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사실은 지금 하긴 어렵겠죠. 시장이 밀리고 있으니까.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넷마블이 지금 하기가 약간 아리까리해요. 왜 아리까리하냐 하면, 차트를 길게 딱 봤더니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하락은 멈췄는데, 지금 박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면 박스권 상단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최종 이탈 가격은 여기가 일단 되겠죠.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49,050원 정도 됩니다. 최종 이탈가는 49,050원 정도가 돼요. 내용 이벤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넷마블 최근의 이벤트들을 넷마블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게임즈 올라오고 있는 것 중에서 나름 그래도 또 심상치 않게 또 올라와 주면 또 봐야지, 그렇죠? 근데 다른 게임주들하고 좀 달라. 엔터주로 따지면 SM 같은 느낌? 약간, 그렇죠? 약간 가긴 가는데 그만큼은 못 가는. 자, 요번에 넷마블이 요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번에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어요. 3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655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매출은 6,473억 원, 2.6%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그 웹툰이 있어요. 이 웹툰이 대박인데,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고 게임도 났는데 여기 지금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이제 출시 5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 5천만 명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부는 넷마블의 전체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자체 개발한 신작 9종, 그리고 퍼블리싱 게임 한 종을 지금 출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왕자의 게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쵸? 왕자의 게임, 뭐 이런 종목들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진행을 하시면은, 이탈가를 잡아놔 놓고 어디까지 요거 돌파한지를 봐야 돼요. 75,700원, 75,700원 돌파 여부 체크를 일단 좀 해야 되니까,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죠.
그다음 코웨이는 나 코웨이 이거 볼 때마다 배당을 보고 싶어서 코웨이 배당이 2%밖에 안 되네요. 이게 웅진에 있을 땐 참 좋았다가 요즘 조금 그런데 이거 지금 장기 저항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파해서 제대로 안착을 해주면 그래도 옛날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드니까 아직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기다리고 돌파할 때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양식품은 이전에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지금은 패턴으로 움직이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최종 이탈가는 이거는 가지고 계시면 5만원, 50만원. 가지고 계시면 올라갈 땐 61만 9천원 돌파 못하고 깨지면 그때는 일단 차익실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래프톤도 의미가 있긴 해요. 크래프톤도 의미가 있는데 크래프톤 많이 갔죠. 주가 많이 갔는데 많이 갔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씩 해봐야 돼. 추세가 상방인 종목군들은 추세를 끄어보는 이런 걸 한 번씩 해봐야 돼요. 추세를 끄어보는. 그래서 추세를 끄어보면 기다리는 거지. 추세선에 부딪혔다가 밀리면은 추세선에 부딪혔다가 반등하는 시기가 보통 뭐가 된다? 매수의 타이밍이 된다. 요거는 이제 반등을 양봉으로 했는데 요때는 싸우고 있는 중이죠. 싸우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반등을 요때, 요 돌파가 요때 이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세대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 모습이긴 한데, 눈으로 봐도 여기가 저항이 많죠. 그렇죠? 저항이 많으니까, 당분간 조금 갇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아요. 줄을 이렇게 꺼야 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 같은 체험반 받아보시면은 요 선 끊는 걸 어떻게 끊는지만 자세히 봐도 여러분들이 주식 하시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편하게 훨씬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해 생각을 해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 올려주신 빵빵도리님 화이팅입니다. 빵빵도리. 그렇죠? 빵빵 수익을 올리는 우리 도리님. 화이팅입니다. 자, 크래프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심을 일단 가져두시고요. 그 다음 카카오뱅크, 두산바켓, NC소프트 아까 얘기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안 합니다. 방산주는 계속해서 관심은 있어요. 저는 방산주가 향후에도 실적은 좋아질 것 같고 우리나라 가성비를 누가 따라오겠어요? 그렇죠? 꼭 그 세웅지마 같아. 우리가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고 그렇죠? 뭐 위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뭔가 도발도 하고 옆에서는 일본도 도발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가 또 독일처럼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가성비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가성비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대문 시장 칼국수 가성비 제가 왜 웃었냐 하면은 칼국수를 하나 시키면 그 세 가지 코스 요리를 줍니다. 나 지금 깜짝 놀래. 이게 좀 옛날 거 아닌가요? 정보통에서 나왔는 건데요. 어이씨, 좀 그래 나는. 그래서 칼국수를 시키면 먹어보진 않았는데 칼국수를 딱 시키잖아요. 그럼 보리밥도 주고요. 냉면도 줍니다. 합쳐서 4,000원. 4,000원 아닌 것 같은데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8,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칼국수 하나만 시키면은 7,000원인가 그렇고 3개 다 시키면 8,500원 이렇게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3개를 다 같이 맛보고 싶다. 그러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무기체계가 그만큼 가성비가 좋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가성비가 좋은 건 둘째치고 저는 무기체계가 지금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전차가 2만 대 정도가 파기가 되었는데 전차끼리 싸우거나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드론한테 거의 다 파기되었다. 그러니까 무기체계로서 드론이 어떻게 돼야 되지? 근데 드론은 제밍으로 또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밍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드론을 제대로 날리려 그러면 저궤도 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궤도 위성은 또 어떻게 되지? 그리고 사람들이 드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지상전의 제왕이 지금
드론이 가서 파괴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전차한대 얼마 정도 하냐 하면 6억 정도 합니다. 6억. 6억 정도를 해요. 6억 정도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1200만 원짜리가 가서 부서뜨려 버리니까 무기체계가 이러면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 어느 쪽으로 튈지. 러시아군 드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그림은 아니네요. 여기 지금 드론이 파괴시켰던 영상 화면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요 탱크 뒤쪽으로 가서 때린대요. 그래서 거의 뭐 파괴를 시키는 그러한 모습들도 일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자동 소총으로 무장한 요런 거 로봇개들 있죠. 요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CCTV. 저번에 제가 그거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게 있는데요. 어디 있지? 이거 아니고 내가 뭐 하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해놓은 게 있었는데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잠깐만 보여주고 싶어서 해놨는데 뭐였나?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보여요? 여기 지금 뭐냐 하면은 드론입니다. 드론인데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무섭죠? 중국 군사용 드론 훈련 영상이랍니다. 드론이 운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 폭탄 한 개씩 달고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해봐. 그쵸? 폭탄 한 개 달고 있다라고. 그쵸? 여기에 드론으로 총 쏘는 것까지. 그쵸? 이게 로봇계 드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무기가 계속 바뀐다는 거죠. 무기체계가. 이거 지금 총 쏘는 영상이죠. 로봇계가. 사람이 아까 마우스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총 쏘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사람이 전투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기계가 같이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답이 그쵸?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의 형태 자체가 저는 조금 바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지켜보려고 그래요. 방산이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전쟁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좀 두고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하락이기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하지도 못하고 NH투자증권 뭐 투자적으로 지금 오늘 뭐 상승은 하고 있는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런 식의 종목군들 지금 다죠, 그게. 그렇죠? 그리고 LG에너솔루션이 제가 2차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LG에너솔루션이 지금 모양이 이게 N자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N자의 모양 자체가 만들어지면 할 거고요. 아직은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좋아해도 날 싫다는데 그쵸? 좋아하는데 자꾸 성질 빽빽 내면은 옆에 있기 힘들죠. 얘 지금 음봉으로 성질을 빽빽 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안 보고 있는 중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로봇이에요. 신성 델타 테크는 일단 로봇이고요. 그 다음 파마리서치, 알테오젠 안 합니다. 바이오다인 안 해요. 펩트론 안 합니다. 안 해요. 카카오 게임즈 중에서 얘가 지금 제일 뒤에 올라오고 있는데 흐름을 돌려고는 합니다. 돌려고는 하는데 카카오가 다 오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카카오가 지금 AI 관련돼서 저번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AI 때문에 지금 다 뜨는 것 같아요. 카카오 AI 때문에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은 다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자, 어찌되었든 뭐 요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오를 때 있잖아요.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 빠질 때 오르는 종목이 있어요.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종목이 있고 시장이 빠질 때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는 중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빠지는데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주도주가 될 확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찌되었든 시장에서 종목이 바뀔 때 그 종목들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게 된다 그랬는데 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주는 대로 종목은 시장에서 주는 대로 그냥 따라간다.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화이팅입니다. 시장이 빨리 돌아서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기분 좋은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 화이팅 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말고 구독과 알람 설정. 제가 구독과 알람 설정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원래 공개 방송이 끝나면은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벤트를 한 번씩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이벤트를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시장도 이런데 닭이나 좀 그래서 여기 아까 주소 남겨드렸으니까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강준혁 검색하셔도 되고요. 강준혁 검색하셔도 되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여기다 올릴 겁니다. 커뮤니티 올릴 거니까 이거 올리면은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이때도 한 30마리 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30마리, 10마리 쐈나? 30마리 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도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화이팅입니다.